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최근까지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좀 오르는가 싶다고 하면 다시 내리고요. 또 이러다 시즌 종료 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또 그만큼 빠지면 또 조금씩 또 오르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정말 여러분들 암호화폐 투자가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를 매수해서 보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완벽히 안전한 거래소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워낙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큰 막대한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서 선물 단타를 쳐가지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웬만하면 안 해주시길, 멀리 해주시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적 방향성이 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지금 법과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이따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막 생성되는 하나의 산업군, 이제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걸 부정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같이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기사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역시나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는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라도 사실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었죠.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분쟁, 그 전쟁에 대한 이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지나쳤던 소나기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기관들의 움직임만 미루어 봤을 때 중장기적 방향성은 앞으로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목표 수량 꾸준히 채워가시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제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지금 XRP 한 5,500개 정도 있는데 앞으로 한두 달 안으로 1만 개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투자해 주시면 되겠죠. 대부분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XRP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평단이 얼마다, 몇 개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 본인 재정 상황에 맞게 투자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표 붙은 돈 있잖아요. 이자 나가는 돈, 이런 거는 웬만하면 만드시지 마시고 타임 레버리지를 하자. 시간을 그만큼 좀 들여서 같이 투자를 이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평단이 얼마든 수량이 몇 개든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5년 뒤, 10년 뒤에 장기 물량으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구독자님 중에 XRP를 정말 오래전부터 투자해서 250원 평단이셨던 분이 계세요. 이때 이분이 한 20만 개 정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1달러 왔을 때, 1달러 2,000원, 3,000원, 5,000원까지 찍었었잖아요. 1달러 정도 왔을 때, 또 리또속 오겠지 하면서 던지셨어요. 싹 다 던지셨어요. 물론 한 5배에서 6배 정도 먹은 거죠. 너무 좋은 투자는 맞았지만 이분이 지금 계속 땅을 치고 후회해요. 다 팔지 말걸. 지금 아무리 조정받아도 2,000원 후반대, 3,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분은 1,300원, 1,400원에 100% 전량을 매도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암호화폐 투자가 어쩌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수량을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포션을 빼놓을 수 있을 만한 내공이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익절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포션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과 내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도 XRP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금융 인프라망이 바뀌는 원년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해서 수량을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만 명 기념 오프라인 행사 이제 신청을 받았을 때 좀 많이 빠르게 매진이 됐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IXO 2025라고 하는 이 토큰 포스트에서 주최하는 행사거든요. 여기에 제가 연사로 감사하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강연이 6월 24일 화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시간이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혹시나 주부시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조금 시간을 유동적으로 쓰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6월 24일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강연이 있고요. 참가비는 여전히 없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남겨둘 테니까 신청하실 때 본인 이름뿐만 아니라 소속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타임 레버리지를 써주셔야만 승인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참석비는 따로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부담 없이 고려하셔가지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칠리즈 창립자분도 오시고요. 전인구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트론의 창립자, 또 트럼프와도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의 뒷배가 들어가 있죠. 저스틴 선도 함께 한다라고 제가 전달받았고 안요하 교수도 오게 되어 있네요. 아무쪼록 저도 정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연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되겠다. 보니까 장소는 강남의 섬유센터 컨퍼런스 홀이라고 해서 이 삼성역 인근에 있더라고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장소 참고해 주시고 6월 24일, 25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제 강연은 24일 날 있다. 시간이랑 장소 참고해 주셔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올해 1월 말 정도에 이 퍼포즈 캐나다 기반의 자산운용사죠. 리플 XRP 현물 ETF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산운용사에서 캐나다 증권당국에 이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 왜냐면 그만큼 기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거서부터 있었고요. 그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 방식으로 이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우리 또한 이런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이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제 슬슬 이 퍼포즈 XRP 현물 ETF 티커명은 XRPP네요. 커밍 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는 거래가 시작됐을 것 같습니다. 6월 1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 이제 XRP 현물 ETF 캐나다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5월달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죠. 그 다음 이제 미국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제도, 현물 ETF, 디파이 섹터, 스테이킹의 도입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됐죠.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원 표결 절차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완전한 서명만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해 8월 전에는 완전히 승인되는 움직임, 그 의회에서 약 한 달 정도 휴회 기간을 갖잖아요. 그들이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는 시기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3일 회계법인이죠. 이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데요. 과거부터 글로벌 헤지 펀드의 절반이 이미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매우 초기 시장이지만 그 큰 손들은 점점 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자산 시대에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스페인의 대형은행 BBVA 역시 여기는 또 메타코와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죠. 고액 자산가 포트폴리오 약 7% 비중에 암호화폐 투자 한번 해보세요.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원래 작년 9월부터 이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한 3%에서 7% 정도 암호화폐 할당하라고 조언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와 이더 정도를 추천하고 있지만 아마 올해 말부터는 다른 암호화폐도 투자 범위를 넓힐 계획, 솔라나라든지 XRP라든지 라이트코인과 같은 이런 ETF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코인들 먼저 이 BBVA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추천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올해 말부터라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타임라인을 만들어 놨는지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올해 연말까지 해서 XRP 현물 ETF 충분히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영국 또한 움직이고 있네요. 영국의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ETP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ETP 같은 경우는 ETF를 조금 더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영국의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ETP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FCA, 이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에서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몇 주 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퍼부을 수가 있는 물꼬가 트인다라는 것. 또한 이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개의 기관이 있죠. 증권거래소인 아치악스와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회사였죠. 히든로드 역시 리플과 궤를 같이 하면서 RWA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더 나아가 비금융까지 장외거래까지 연간 3조 달러의 시장 규모를 리플 원장의 시스템으로 결제를 청산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꾸준히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죠.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먼저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현물 ETF를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기본법조차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죠? 일단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통로와 STO와 RWA와 같은 자산의 토큰화를 할 수 있는 기본법들,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충분히 조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반예크에서 솔라나 현물 ETF 또 한번 준비되어지고 있네요. 미국을 기반으로 한 증권 예탁결제원이죠. DTCC,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또 ISO 20022 등록관리그룹의 리플 네트워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중앙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반예크의 솔라나 현물 ETF VSOL이라고 하는 티커가 등록이 됐다. 즉 다시 말해 그들끼리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SEC에서 완전히 승인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증권 예탁결제원에 티커가 등록됐다라는 거 매우 고무적인 스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TCC 역시 과거부터 시퀀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 DTCC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방향성이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형금융 인프라 기업 예탁 증권결제원인 DTCC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준의 뿌리죠.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와 같은 이 주요 은행들에서도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 준비, 그들끼리 기업 간 실시간 처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손을 잡으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한 98%를 차지하죠. 그 중에서도 서클사와 테더사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페이팔이라든지 리플 역시 PYUSD, RLUSD, 바이낸스의 BUSD 등등 굉장히 많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들의 뿌리와 이들의 뿌리는 완전히 똑같다라는 걸 봤을 때 과연 이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그들만의 새로운 퍼블릭 블록체인을 만들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대형 금권이죠. 왜 소시에테 제네랄이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최근에 만들었죠. 왜? 기존에 있던 리플 원장이나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네트워크, 스텔라 네트워크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새롭게 블록체인을 만들기에는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감사의 영역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어떤 체인들을 선택할지 이미 어느 정도 대표적인 선례로서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U RCB뿐만 아니라 휴먼 파이낸셜과 함께 가는 EU ROP 역시 리플 원장, 이더리움 메인넷, 솔라나 메인넷 이런 쪽에 올라와지고 있죠. 이미 확정된 미래로서 기관의 채택을 받은 기찻길 레이어 1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면서 코인의 수량을 모아갈 필요가 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봐주시고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CBDC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블록체인에 탑재된 결제가 상용화되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분석가는 온체인 지표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 기관을 거친 뒤에 비트코인이 13만 달러 도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MVRV G스코어 잘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의 시가총액에서 실현 시가총액 RV를 빼서 시가총액의 표준 편차로 나눠서 계산한 것, 즉 얼마나 저평가 고평가되어 있냐 그거를 가늠하는 지표인데 현재는 매우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 CDD 지표 역시 현재는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손바꿈의 과정에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지표는 가격 상승의 랠리로 이어졌다. 지금 현재 라울팔의 지표만 미뤄보더라도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 자체가 꾸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는 뉴스와 그들이 만드는 이야기, 시나리오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소음일 뿐 펀더멘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를 따라가면서 좋은 상승률 충분히 전환될 수 있는 시기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6월달서부터 XRP, 이 활성 주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기관의 채택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소송의 완전한 마무리와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 그리고 레거시 금융에서의 리플 네트워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시기, ISO 20022 마이그레이션 탑재까지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목표 수량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